이제 마지막 순서 입시를 맡은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1강 때 제가 했던 1강 때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는가? 1강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내용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제 참여율이 낮을 줄이야. 제가 1강 때 뭐라고 했더니 앞에 연사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제가 앞에 젊고 잘생긴 사람 놔두지 말라고. 예. 그래도 여자 선생님으로 배정을 해주셨고 그나마 이제 좀 위화감이 덜해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을 때는 양정환 선생님이라고 저희 과학 선생님 엄청 젊고 잘생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오니까. 예, 그랬는데 일단 조금 쉰소리 했고요. 제가 1강 때는 수시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내신에 대해서. 도대체 이 동네 내신은 어떻게 나올 거고 수시에서 이 강남권 학생들이 얼마나 유리할 것이냐라는 얘기 주제로 해드렸어요. 안 오신 거는 어머님들 책임이니까 그거는 저는 리바이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없어요. 올 1등급, 올 2등급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통계는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략 적게 보시는 분들이 한 6천 명,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한 전국에서 2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서 300명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내신이 지금 현재 9등급 체제하에서 평균 2등급 안쪽으로 나온 애들이 보통 10명 전후, 보통 12명에서 15명 맥스로 보는데 평균적으로 12명 정도를 주로 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3등급이 솔직히 근데 1.3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3등급이 하나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제2외국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애들이 방심하다가 6.25도 아닌데 방심하다가 꼭 3등급이 하나씩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1.0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남권 애들이 1.0이 나온다라는 거는 근데 대략 학교에서 한 6, 7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강남권에선 각 학교 전교 1등들을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의 의대를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쓸 만한 애들이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고는 좀 더 그 3등급이 나오기 쉬워요. 여고가 조금 숙명여고를 제외하고 좀 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 보면 3등급이 잘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확 깊이 들어가니까 어머님들 반응이 영 썰렁한데요. 수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죠 그러면요. 예. 정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건 일단 교육과정이 바뀐 내용이고 이건 수시 쪽에서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개편하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디까지 들어보셨어요, 어머님들? 그 수능 개편된 거에 대해서 어떨 거라고들 예상하시는가요? 설명회들 다니시면은 역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대답 안 하기는 똑같죠. 예. 근데 지금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양들이 되게 많이 줄어요. 지금 아마 5차, 7차, 그 다음에 2009, 2015, 2022 개정 교과가 해갖고 지금 한 20년 사이에 지금 5차, 6차, 7차 이렇게 해갖고 하면 20년 좀 넘는 사이에 지금 5차, 6차, 7차, 2009, 2015, 2022 개정 교과가 어머님 세대니까 이렇게 하면 6번 개정 교과가 됐던 거거든요. 평균 한 6년에서 8년 사이에 한 번씩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것들도 많이 줄었지만 수학이 가장 많이 줄었고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양이. 그러니까 양은 줄고 있는데 애들은 계속 수학 못 보잖아요. 예. 어머님들이 유치원 때부터 뭐 각종 그 뭐죠? 무슨 수학이라고 그러죠? 사고력 수학이니 아니면 눈높이니 빨간 펜부터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범위가 줄어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과목 그 중에 선택 과목 미적 빠지는 게 가장 큰 건데 미적 빠지면서 이제 실제로 그 미적분을 응용하는 파트인데 이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기야. 그래갖고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교과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수능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들 예상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확통이 어려워질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전 공통 이게 원래 수원 수투 이제 거의 내용 거의 같기 때문에 요 파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들수록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좁은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은 변별력이 유지될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변별력을 유지를 못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컸었는데 절대평가로 가면서 올해 6월 평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4%대가 나오면서 1등급 컷이 1등급 해당하는 학생들이 4% 나오면서 9등급제 하에 1등급하고 똑같잖아요. 90점 넘은 애들이. 예전에 영어가 상대평가할 때는 보통 95점에서 98점이 1등급 컷이었는데 지금 90점 넘는 애가 5%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2%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7%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닌가요? 내가 영유부터 시작했고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근데 영어를 실제로 못 해요. 강남권 아이들이라고 해서 좀 나은 정도긴 하지만 너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들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대략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까지 어학 베이스의 공부로 영어 공부 많이 시키시다가 2학년 넘어가면서 내신 시작되면서 학원들 좀 많이 바꾸시지 않았나요? 내신 전문 학원으로. 그죠? 근데 이게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면서 2학년 2학기까지 가다 보니까 4년 정도를 애들이 좀 내신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커지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범위는 계속 줄고 양은 줄긴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더 열심히 하진 않아요. 강북 애들이 강남 애들보다 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경쟁 상대들이 좀 더 쉬워도 조금만 이 정도만 공부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밖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애들이 수학을 1등급을 맞기 위해서 1등급이나 일품이나 뭐 아니면은 뭐 블랙라벨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풀고 평가원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특목고에서 나왔던 내신 기출문제까지 풀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거에 비해서 애들은 딴 지역 애들은 센 B까지만 풀어도 1등급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옆이 그렇게 주위에서 그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더하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재미있는 애들은 굉장히 특이하고 전국에서 한 1,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도 아이들이 점점 공부를 안 하고 3학년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 90점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한국사야 뭐 그냥 거꾸로 매달려도 3등급은 나오고 4등급이 가끔가다 그때 한번 되게 약간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애들이 4등급, 5등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쪽 임진왜란 때 판옥선이 아니고 저쪽 일본 배 타고 있던 놈들인데, 예. 그때가 이제 애들이 수시를 거의 다 지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시 때는 제한이 있거든요. 정시 때는 그냥 감점인데 차라리 감점이 편하지 수시 때는 그 최저학력 조건이 안 되면서 못 쓰는 학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어요. 좀 전에 이제 반주환 선생님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한국사는 진짜 저쪽 일본 쪽에서 칼 들고 싸우지 않았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3등급, 4등급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거든요. 한국 과목.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거죠. 지금 1학년 때만 공부하고 2학년 때 건너뛰고 3학년 때 다시 수능 광복으로 공부를 할 건데 얼마나 어렵게 나올 거냐는 거죠. 이과 애들이 문과 공부를 해야 되고 문과 애들이 이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사회는 나아요. 근데 사회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아까도 대충 설명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일반 사회 내용들이 조금씩 더 그 2학년 때 나오는 과목별 그 사탐 과목들 내용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문제들이 꽤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탐도. 뭐 사탐론이 사탐 쉽게 생각해갖고 이과에 넘어가긴 하는데 사탐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 문항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사탐 문제들. 그래갖고 이과 유형에 강한 애들이 아까 제가 전교등수 안에 듣는 애들도 3등급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통 반대 과목에서 나오거든요. 사탐이나 아니면은 그 한국사나 뭐 이런 거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아니면 제2외국어나 사탐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과 성향이 강한 강남권 애들이 이게 내신도 문제일 수 있고 수능 때도 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예시로 누가 그때 저 아시는 입시연구소장님이 보여주시던데 그 생윤 문제였나? 생윤 문제인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은 안 알려주고 하시더라고요. 말 끊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열받아갖고 평가원 가서 기출문제 다운받아갖고 정답지까지 같이 다운받아갖고 풀어봤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왜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름 그래도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요즘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애들이 공부하기 좀 어렵다라는 문제인데 이 과탐이 제일 문제예요. 일단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나온 교과서 안으로 보면은
빅스토리라고 부르던가요? 그 지구과학 입장에서 지구의 탄생부터 지각 형성 뭐 이러면서 거기서 물질 원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히스토리가 쭉 나가면서 이제 나오는 과목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파트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화학이고 뭐 말로는 그래요. 지구과학 교수님하고 경인교대 지구과학 교수님하고 서울대 화학과학 교수님하고 짝짝꿍이 맞아갖고 이 교과서 편찬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생명하고 물리 선생님들은 약간 배제돼갖고 생명하고 물리는 지금 배우는 것들이 원과정, 그러니까 뭐 바뀌는 뭐 물리학 원투에 나 생명과학 원투에서 꼭 몰라도 되는 내용들만 지금 주로 들어있어가지고 교과 구성에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갖고 지금 지구학 선생님들은 아무 불만이 없고 화학 선생님도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데 물리나 화학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좀 난리 나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20문제가 나올 텐데 시간은 못 늘려요. 그러니까 20문제가 나올 텐데 과연 이게 각 그 교수협회에서 이제 나가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회나 화학회나 생명과학협회에서 교수님들이 나가셨을 때 5문제씩 내게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문제들을 어떻게 낼 것이냐죠. 그리고 문과 애들하고 같이 들으라고 교과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원 내용들도 실제로는 들어가 있긴 한데 이 통합과학의 내용들 보면은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고 찍어주면서 내신 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문과 애들한테 그 변별력 때문에 그렇게 세게 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의 변별력, 그러니까 이 탐구 과목 변별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대학이 제일 고민하는 게, 옛날에는 국수 영 탐으로 해갖고 4과목을 반영을 했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서울대 과탐도 4과목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한 과목 한 과목 없어진 게 과탐 사탐 해갖고 두 과목 보게 되는 건데, 지금도 탐구 과목 2과목 반영이잖아요. 근데 영어 절대평가로 빠지고 수학은 범위 줄고 그 다음에 국어만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어쨌든 학생부가 그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은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선발은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우수성을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최저학력 조건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내신만 반영을 했었는데 서류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학종 같은 식으로 바뀌는 형태의 교과 전형이 많이 생길 거고, 세 번째로는 대학별 고사가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면접을. 물론 중하위권 대학들은 애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들이 줄기 때문에 와주기만 하면 어서 옵쇼 하긴 하겠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들이 좀 부활할 가능성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건 수시적인 측면인데, 정시적인 측면에서도 수능 자체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과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탐구 과목이 제 예상대로라면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영어 빠지고 하면 국어 수학으로만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반영하기에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슬슬 교과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만 갖고 보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것도 헐거워지고 이것도 헐거워지는데 두 개를 스크리닝 하면은, 캐지를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 입시에서 그 전형 요소들이 한동안은 좀 심플해졌거든요. 내신이 좋든 수능을 잘 보든 아니면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갖고 세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학종으로 뽑든, 학교가 좋아서 학종이나 특기자로 뽑아주든 뭐 이렇게 갖고 조금 심플해졌는데, 다시 이제 좀 복합적으로 그 전형 요소들이 복합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죠? 다 잘해야 된다.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쉬워지지 않은 형태가 됐는데, 이게 강남권 애들한테는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도 5등급제가 되니까 10% 정도 준다니까, 대략 300명 학교면 그 30명이 1등급인 거잖아요. 4%면 보통 10몇 명이었어요. 14명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명, 13명 이 정도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내신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다 3학년 교과까지, 예전에는 그게 절대평가였고 A, B, C 이런 형태로 줬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내신하는 애들이 3학년 별로 남진 않는데 40% 정도를 A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A는 줬어요. 그냥 내신 조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척만 하고 하면은 A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진로 교과들조차도 다 상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학년 때까지 내신을 3학년 2학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3학년 2학기냐? 1학기 것까지만 그 수시에선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동네 애들이 대략 50% 확률로 재수를 할 거기 때문에 내년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재수를 한번 하시면은 한번 그 1년에 한 대략 유학 자금보다는 좀 빠지는 금액만큼 쓰세요. 거의 한 5천에서 1억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달 그 재종반 수강료가 한 300만 원 돼요. 그리고 단과 수업들 또 듣고 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잡아먹는 게 300만 원씩 10달만 해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귀하신 몸이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오시려면은 택시비도 많이 쓰실 거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또 어머님들이 아니면 또 내가 지금 3년만 더 라이딩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끔찍한 1년이 더 갈 수도 있는 애들 더 일찍 가요. 더 늦게 오고 그래서 매일 가고 뭐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몇 장은 이제 그 상식선에서 보시라고 하니까 뭐 찍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수능 체계가 어떻게 됐나요? 어머님들 시험 어떻게 보나? 시간이 더 늘지는 않을 거예요. 애들이 이 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녁까지 줘야 되거든요. 저녁 시간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제2외고 보면은 5시 45분이고 확인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6시 다 돼서 나와요. 그래갖고 어머님들이 수능 날 밖에서 기다리실 때 데려갈 땐 5시쯤 데리러 가시면은 제2외고 안 보시면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시 한 막판이나. 근데 나오면 보통 5시더라고요. 저도 기다려 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 국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문항구소 수는 안 될 거예요. 문항수는 그냥 현재 수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수학은 이렇게 돼 있고 영어는 안 바뀌겠죠. 거의 애들이 다 틀리는 게 이거예요. 이 6문항 간접쓰기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쓰기는 없기 때문에 간접쓰기 형태로 해갖고 빈칸 순서 삽입, 빈칸 추론이라고 뭐 많이 들으셨을까?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크게는 안 바뀔 건데 요 6문항을 틀리면은 보통 2점에서 3점 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문항 배점까지는 안 나왔구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2점, 3점이기 때문에 대략 6개 다 틀리면은 90점이 안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요거는 요즘 어떻게 구분해서 애들이 시험 보냐인데 요것도 그냥 참고선으로만 보세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선택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과, 이과 애들이 어떻게 바뀌나 좀 하려고 빌드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드디어 그 미적이 1등을 해버렸어요. 보통 예전에 60만 명 정도 수능 볼 때도 원래 이과형으로 수학 가형이라고 불렸죠. 가형이라고 불리던 게 15만 명, 18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많을 때도. 근데 지금 오히려 애들은 이렇게 줄었는데 45만 명밖에 수능 안 보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49% 이겼고 과탐도 지금 거의 다 그 역전을 해버렸는데 이번 6월 달에는 사탐이 다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편안을 바치는 거죠. 지금 과탐 한 과목보다 사탐 한 과목이 평균적으로 학습 시간이 절반 정도 든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고 이과 2학년이 문과 고3보다 공부량이 더 많다. 학습량이. 그러니까 사탐이 상대적으로 좀 편해요. 그래서 사탐론이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도 한 과목은 손해를 보더라도 3등급 맞는 것보다 가면 1등급이 보장되는 엘도라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꼭 가는 길이 천국만은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탐이 요즘 다시 늘어나는 거는 문과 애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과 애들 중에서 학습이 어렵다고 한 과목 정도 도망가는데 실질적으로 청솔학원이 그 중위권 애들이 많이 가는 재수종합학원이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2월 20일 정도 시작을 하는데 재종반이 2월 20일 날 시작하는데 그 물리가 한 70몇 명이었는데 지금 10몇 명 남았대요. 그리고 다 사탐으로 갖고 사탐 선생님 신규 채용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사탐 시수 채우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워낙 점수의 이익보다는 나의 몸의 편안함을 찾는 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힘들어도 근데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점수 따겠다고 되지도 않는 미적 가겠다는 애들이 늘어났는데 과탐에서는 3% 가산점, 5% 가산점 꽤 크거든요. 원서 쓸 때 정시 원서 쓸 때 5점 10점 모자란 데 쓰는 경우는 구정 때 가갖고 할머니네 가서 용돈 타느려고 나 서울대 썼어요라고 할 때 용이에요. 그 썼다 떨어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일단 용돈 받고 난 다음이니까. 그럴 때 용인 외에는 안 되는데 보통 소수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기가 결정되는데 애들이 그 3% 5%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도 지금 가는 애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애들이 확실히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이과의 이제 현실이거든요. 요것도 어머님 때는 없어져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1등급을 맞았는데 1등급 중에 엄매하는 비율이 85%로 예상이 돼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자기네 학교 애들 점수 조사해 갖고 그걸로 돌린 거기 때문에 서울 지역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적도 보면은 88.72%가 1등급 비율이 88.72%가 미적으로 예상이 돼요. 그다음에 확통이 6.55%, 기하가 4.7%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기하한 애들도 이과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한 애들 합치면은 문과 애들은 지금 7%가 안 되는 거예요. 1등급 애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옛날에 수학 가형 나형이 있을 때 문과 이과 구분돼 있을 때는 1등급 컷이 92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4점이에요. 수학은 제일 배점이. 그래갖고 애들이 3점짜리 틀린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3.2점짜리 틀린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등급 컷이 4의 배수로 떨어졌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래갖고 1등급 컷이 보통 92점, 2등급 컷이 84점 이렇게 됐는데 요즘 미적 1등급 컷이 81점, 80점 이래요. 지금 뭐 가끔가다 70점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1등급 숫자가 많아진 거죠. 옛날에 15만 명 중에서 1등급 보던 애들하고 지금 45만 명 중에서 지금 1등급 나오는 걸 보니까 문과 애들이 들어와 줌으로써 문과 애들이 원래 더 많았고 수학 그 나형을 보던 애들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1등급 받던 애들이 전부 다 2등급으로 전환이 됐는데 2등급조차도 14%밖에 안 돼요. 문과 애들 비율이. 3등급도 21%밖에 안 되고 4등급도 대봤자 3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전체 등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따라오신지 모르는데 이래서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 문과 침공.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는 이공계를 간다라고 생각하고서 혹은 의대를 간다라고 해서 수능을 봤는데 망쳤잖아요. 그 내가 이 점수로 가려고 하니까 서성한도 아니고 중경외시 쪽에서 걸리는데 내가 이 점수 갖고 가니까 서성한이나 연고대가 걸려요. 문과가. 일단 어차피 이 동네에 50% 확률로 할 건데 일단 연대 붙어놓고 어머니들 일단 어깨라도 올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일단 등록금은 날리고 보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자퇴 비율이 요즘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과 침공이 끝나냐 마냐인데 이거 없애겠다고 이제 또 이제 선택 과목을 없애버리는 건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문과 애들은 어차피 그럼 전 모집 단위에서 등수가 더 숨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차라리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거 문제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이런 얘기라도 나왔는데 이런 얘기조차 못하게 돼버리는 시대가 2028학년도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로 요거는 진짜 참고로만 보세요. 2024년도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2023년도 거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고 왔는데 요건 어머니들 상식선에서 문과 애들이 올 3등급일 때 그러면 올 3등급이면 대략 한 누적 등수로 그러니까 45만 명 중에서 대략 20% 상위 20%란 17% 18%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가 걸려요. 이제 경기 쪽 경기 남부와 충청권이 걸려요. 올 2등급일 때 대략 15위권 대학 10위권에서 20위권 대학들 서울의 인서울 마지막 보루가 걸려요. 올 2등급일 때 문과 애들이. 그 다음에 올 1등급일 때 연고대가 걸리는 거예요. 요 정도로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냥 대략 등급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고 애들 차이가 크게 안 나면 대략 그 등수가 그냥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여서 크게는 안 바뀌어요. 이게 2024학년도 거 안 보여드린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가 근데 그 계열이 2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이과와 예체능. 예, 문과는 없다고 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과로 넘어갈게요. 이과는 이렇게 돼요. 이과는 올 3등급이면은 요 정도. 제가 거꾸로 보여드렸구나. 자연이었고 그 다음에 인문. 인문은 여기가 이제 교대가 여기까지 빠졌어요. 이제 제가 잠깐 외도한다고 그 작년에는 제가 성의교육업체에 있었거든요. 성의교육업체가 뭐였냐면은 임용고시하는 학원이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큰 임용고시 학원 쪽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임용고시가 있는
그 교육회사 계열로 두고 있는 회사에서 했는데 임용고시가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떨어졌어요. 학생 수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그나마 좀 보육교사들이 그나마 좀 남았었거든요. 보육교사만 임용고시가 좀 괜찮았었는데 그것조차도 작년에 좀 사태 많이 나면서 엄청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과 애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 정도 걸린데 이게 보면은 19%인데도 여기가 지금 서울권이 걸리죠. 이게 여대가 그만큼 많이 순위가 떨어져서 그래. 이과 없는 여대들이 그러니까 외대하고 여대들이 순위가 어머님들 학창 시절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과 없는 대학들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가 대표적인데 그 재단 바뀌면서 중앙대 욕먹는 이유가 뭐였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 그 순수 인문학 쪽 하던 데들 다 없애버리고 다 공대로 전환시켜버렸잖아요. 정원은 학교들 정해져 있으니까 다 옮겨버렸거든요. 취업 잘 되는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공계 애들은 취업이 아직도 그래도 쉬워요. 어느 정도 과들만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전학이라고 불리는 전통의 명문대 있잖아요. 컴공은 당연히 요즘 핫한 건 아실 거고 전학이라고 불리는 건 무슨 과인지 아시죠? 전기, 화공, 기계라고 하는 거는 어느 회사나 뽑아요. 도대체 반도체에서 화공을 왜 뽑지 기계를 왜 뽑지 하는데 다 뽑아요. 실제로 유관 전공이고 재료공학과도 잘 뽑아요. 제가 재료공학과 하는데 갖다 놓으면 별로 쓸모는 없는데 깊이 얇고 넓게 배워갖고 깊이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갖다 써먹어요. 왜냐하면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좀 배우는데 그나마 배운 애들이 얘네밖에 없으니까 갖다 쓰는 거고 그래서 웬만한 그 이공계열과들은 그래도 취업이 아직도 괜찮아요. 대학들이. 그래서 지방 국립대들이나 이런 데들이 거의 공장들은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취업률도 되게 높아요. 오히려 서울 지역보다는. 왜냐하면은 서울 애들이 저쪽 그 남쪽 멀리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아이또 친구들 만날 때 양재예요. 딴 데서 못 만나요. 그나마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려고 하면은 거기가 그래도 만나기가 제일 편해요. 대부분 그래도 근데 어차피 경상도나 이쪽에 있는 애들 안 오기 때문에 경기나 충청권에 있는 애들 모이기엔 양재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요즘 애들 지방을 잘 안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남학생들의 꿈의 직장이 어딜까요? 예? 아니죠. 요즘은 네카쿠라베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뭐 이런 데가 가장 좋은 직장이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공돌이들의 꿈의 직장. 여기 우면산, 삼성종견하고 LG종기원, LG이노텍 이런 데가 거의 유일하게 그 통신 쪽을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유일하게 이제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안양도 되게 LG 안양에도 종기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앤다는 얘기를 그때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데가 이제 가까운 직장이라서 좋아하는 거고 삼성 기흥만 해도 엄청 가까운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과 애들은 지금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올 2등급을 맞았을 때 얘네들이 이 정도인 거죠. 경희대, 건대, 동대 이 정도 걸리게 되는 거고 올 1등급을 맞았을 때 대구 한의대, 교대, 서울대, 연대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과 올 1등급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희귀해졌어요. 그 다음에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대하고 그 다군의 한의대가 많아갖고 지금은 이제 다군이 좀 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다군에 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도 지방 의대, 그 다음에 문과 애들은 지방 한의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문과 애들이 한의대하고 서울대를 같이 붙으면은 한의대를 가는 추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외고 1등들이 서울대하고 같이 써갖고 지금 뭐 경희대 한의대나 뭐 이런 쪽으로 진학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과는 과가 중요하고 문과는 대학이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서울대 제일 꼬라비 과가 연대보다 높다. 뭐 경영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다라는 게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현실적이 돼서 라이센스 있는 과들. 그러니까 한의대. 그다음에 그 문디칼이라고 불러요. 문디칼. 문과에서 메디칼 가는 거. 그래갖고 문디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이제 한의대더라고. 그다음에 이대에서 인문을 몇 명 뽑아요. 그다음에 원광대 치대에서 뽑고 이런 것들을 문디칼이라고 그래요. 문과에서 이과 진학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어머님 때는 이제 문디칼이란 말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내신에서 경쟁력도 없고 수능에서 경쟁력도 문과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과 애들이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등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평균 등급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엔 1학년 때만 이과 애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수원 2를 계속 2학년 때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과 애들 수학 단위수 늘리려고 3학년 1학기 때 확통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수학에서. 근데 단위수가 높고
주요 교과로 치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주요 교과로 치기 때문에 학종에서나 볼 때나 교과에서 볼 때 내신에서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애들이 불리한 거고 수능에서도 아까 미적을 안 하면은 1등급을 맞기도 굉장히 힘들고 만점을 맞았을 때 표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여러모로 불리했던 상황인데 일단 표면적으로 문과 이과는 구분은 안 되는데 어머님들 가실 때 구분만 안 된다 뿐이지 여전히 점수에서의 불리함은 남아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 잘 하셔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입시의 트렌드인데 지금은 항상 수학은 중요하긴 했는데 지금은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3학년도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이게 되게 재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이 보통 13개였거든요. 2023학년 때. 2024 때는 이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의대도 많이 내려갔었고요. 의대도 많이 그 몇 군데가 빵꾸나고 약대도 몇 군데 빵꾸나고 그래갖고 좀 보여드리기가 이쁘지가 않았는데 2023이 되게 이쁘게 됐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는 과목이 다르고 어머님들 때하고 지금 애들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어머님 때는 전 과목 다 모든 과목이 균등한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 1점 1점이 갖는 의미가 똑같았거든요. 과목 구분 없이. 근데 지금은 과목별 가중치가 있어요. 뭐 수학 국어는 20% 반영하고 수학은 30%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특정 대학이 나한테 유리한 대학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누적백분이라고 하는데 이 누적백분이라는 게 전국 공통 누적백분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학 누적백분위가 다 다르게 나와요. 우리 학교에서 이 학교가 수학을 반영 많이 하나 과탐을 반영하나 아니면 탐구 과목을 하나만 반영하나 아니면 국영 수탐 중에서 3과목만 반영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등수가 널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맞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12개 틀리면 이렇게 걸렸어요. 11개, 10개, 9개, 8개. 그러니까 13개가 5, 1등급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과목으로 봤을 때 국영수는 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탐구 과목이 이제 생명하고 지학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이과 애들이. 생명 지학 본 애들이 13개를 틀렸으면 일반적으로 물론 수학을 더 많이 틀렸으면 수학을 만약 13개 틀렸다 그러면 4점 곱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2023학년 때. 그래가지고 3개 틀리면 서울대하고 연대가 되는. 물론 어머님 때는 의대가 지금 올해부터 늘어나고 내년에 확실하게 다 2,000명 거의 1,900명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게 개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재밌어서 한번 보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틀리려면 진짜 귀신 같은 놈들이죠. 네. 근데 이 동네에서 이렇게 정시로 서울대 의대 가고 연대 의대 간 애들이 꽤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네 애들이 장난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보면은 7개 틀려서 약대 중에서 넘버 원이 됐던 학교가 어느 학교로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목포대거든요. 저기가 반영하는 과목 수가 적어갖고 애들이 한 과목 망한 애들이 다 저기 가서 그래. 한 과목 버릴 수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쟤네가 저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못 본 거 국영 수탐 중에서 못 본 거 한 과목 버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누적 등수는 이러면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백분위로.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학교가 실제로 누백상으로는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가서 6월 그 고3 6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평가원 거를 안 보고 다 교육청 걸 보거든요. 그때 주는 거는 평균 백분위를 줘요. 10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누적 백분위는 뭐냐면 역산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수능을 봤으면은 1%면은 4,000명이잖아요. 그게 누적 백분위 1%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교육청에서 받아보는 모의고사에서 99%면은 내 밑에 99%가 깔려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분위로 하는 게 아니고 누적 백분위로 정시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실전이 돼야지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나니까 어머님들이 표준 점수는 이해하실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표준 점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그 내신에서 받아보는 것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받아보는 점수들, 그 다음에 다 원점수예요. 100점에서 요즘 뭐 서술형 2.7점짜리 틀리면은 뭐 90
7.3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점수예요. 근데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제 기억에는 90년대쯤에 아마 있었던 건데 90몇 년도에 있었던 건데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수학이 무지하게 어려웠던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학을 잘 보내야 하고 영어를 잘 보내야 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원점수 갖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80점만 맞아도 엄청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이 80점인 거예요. 근데 영어는 1등이 전교 1등이 100점이에요. 근데 더하면은 180점이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 본 애가 근데 억울하잖아요. 점수로는 그때는 그냥 반영하니까. 그래서 뭘 한 거냐면은 평균값을 두고, 그러니까 국영수 과목은 이제 200점 만점으로 쳐갖고 딱 중간 평균값 나오네 있잖아요. 중앙값 나오네. 걔를 100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준 편차를 반영해갖고 점수를 이렇게 벌려주기 시작하는 건데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점수는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만점의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면은 중앙이면은 언제나 100점인 거예요. 근데 시험이 무지하게 어려우면 150점대가 나오는 거고 만점짜리가. 근데 시험이 쉬우면은 130점이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과목별로 가중치를 안 둔다 하더라도 어려운 과목 잘 본 애가 표준 점수가 더 높잖아요. 그렇게 유불리를 이제 주려고 만들어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탐구 과목은 50점이 딱 가운데 값이고 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투 과목 얘기가 나왔던 게 서울대가 투 과목 보면은 가산점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투 과목을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투 과목을 본 애들이 얼마가 없는데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다른 데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또 선택 과목이 8과목 뭐 9과목 있으니까 유불리가 있잖아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얘네는 그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투 과목은 보는 애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잘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점수가 표준 점수상으로는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이 돼버려 갖고 투 과목에 본 애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수능 1등 한 애는 여자애였는데 표준 점수 1등이 따로 있다라고 나온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걔는 투 과목을 봐갖고 점수가 10몇 점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어머니들 계속 아시게 될 건데 이것만 따로 분석해 드리는 거는 나중에 2학기 때 기회가 되면 저 말고 다른 분이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통합과학 얘기를 결국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근데 과목이 좀 양이 줄어든다는 거 빼놓고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 작년에 기사 혹시 요 단어 보신 기억 나나요? 융합한다고 수능 쉽게 내라고 난리했던 분이 계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 과목은 또 융합을 하겠대요. 그래갖고 지금 무슨 장단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융합하기 시작하면 또 근데 통과나 통사도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학이 어려워진 이유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들이 생기는 거는 여러 단원들을 묶어놔서 그래요. 그리고 내신형이라는 것과 수능형이라는 애들이 갈리는 이유도 애들이 내신 범위 좁은 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쨌든 본 문제거든요. 근데 수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도 문제인데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단원과 이 단원을 알아야지 이게 풀리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킬러 문항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두세 단원이 섞여버리니까 하나의 개념만 갖고 보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 설명회 계속 다니시면은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능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이거 언제 할 수 있냐면은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2학년 6월 달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1년 후에 우리가 그 수능을 이렇게 볼 거라고 해서 샘플을 딱 던져줘요. 모의 수능을 딱 던져주거든요. 그때 대의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기에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대로 나왔냐면은 지금 저희 애가 그 수능 바뀔 때였거든요. 22학번이에요. 저희 애가. 그래갖고 2015 개정교과 첫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바뀐 거는 21학번이고 수능이 바뀐 건 22학번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애 때도 1년 전에 뭐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샘플이 나왔는데 그대로는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는 되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탐구 과목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는 약간은 첫 해기 때문에 약간 몰모트가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바로 다음에 지금 현 중2 애들은 이제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보게 될 텐데, 물론 그때까지 저희 때까지는 킬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킬러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솔직히는. 근데 어쨌든 시험 트렌드를 보기에는 어머님들이 첫 해로 몰모트가 돼서 약간 정보 없는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과하게 공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양이 줄어든 것과 달리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전에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 보지 않냐 그러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모의고사하고는 평가원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거는 그 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점검하는 모의고사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출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고3 올라가서 6월 달쯤 돼야지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인데, 그때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원 구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어느 단원이 킬러로 나오고 그럴지.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고교학점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학점제는 물 건너 갔어요. 이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상대평가로 가면서부터 지금 서울과고에서 고급 수학, 미적분학, 그 대학 미적분학 뭐 이런 거 열렸을 때 절대평가 있으면 가서 들어도 됐거든요. 근데 상대평가인데 서울과고 애들하고 그런 거 듣고 싶으세요? 고급 물리학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과정으로 우리 학교에서 개설 못하면 공통과정으로 개설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못 간단 말이에요. 만약 지금 어머님이 경기고 가셨어요. 근데 단대부고에서 이번에 그 심화 수학이 열렸어요. 그럼 어머니 가서 듣고 싶으시겠어요? 시청. 우리 학교 애들 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 고교학점제는 명목상으로 유지가 될 거고, 그냥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좀 더 좋은 과목들이 열리냐 마느냐 정도가 될 텐데, 이거는 어쨌든 학교에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신경을 썼는데, 이거는 강남권 고교들이 그나마 좀 대응을 잘할 거예요, 일반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광역자 사고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두드러지게 과목 차이를 두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수시화 편에 할 때 오셨던 분들, 나지금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세 학교를 샘플로 보여드렸어요. 서울대 정시를 거의 못 보낸 지역구에, 그 자치구에 있는 학교와 이 동네에 있는 일반고와 이 동네에 있는 광역자사고 세 개를 보여드렸는데, 어머님들 그때 학교 구분 하나도 못 하셨거든요. 제가 넌센스라서 어느 정도 함정을 알려드리고도 했는데도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학 능력 시험.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고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통 지금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확통 어려워지면은 계산이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수투가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수투가. 근데 애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건 수원부터 포기하거든요. 수포자라고 하는 건 수원에서 거의 포기해요. 수학 상하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때쯤 포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과 침공 문제 제가 해결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수학자라는 놈들이 장땡이고 문이과가 구분만 없어졌다 뿐이지 구분은 해줬거든요. 근데 그 구분조차도 이제 점점 이 지금 현행 수능 체제에서 문이과 구분이 많이 희석됐는데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과 특성의 애들이 상위권 대학들 가는 건 절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 문과를 가실 거면은 외고를 가시라.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외고나 국제고. 왜냐하면은 예전에 연고대가 외고 내신이 2.5가 넘어가면은 연고대에서 수시에서 안 뽑아줬어요. 요즘 3.5에서 4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반고 문과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왜 여기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특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갖고 수시에서 어떻게든 외고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들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애들이 줄면 우수 자원도 줄어들고 우리 학교에 지원 애들도 계속 줄기 때문에 입도 선매하려고 해서 수시를 많이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뭐 불공정하니 뭐니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그 많이 하니까 정시를 40%까지 해주는 건데, 대학은 수시에서 먼저 뽑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동안 서성하니 수시에서 면접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한테는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애들이 수시에서
대부분 다 애들이 9월 달에 원서 쓰거든요. 9월 달에 원서 쓰고 나서 수능 때까지는 항상 큰 병에 걸려요. 수능 대박병. 당일날 가면 뭔가 잘 볼 것 같은 그런 병에 막 몹쓸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수능을 대박이 났는데 여기 납치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흉악한, 갑자기 서성하니 흉악한 납치범들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면접, 그 대학별고사라고 불리죠. 면접이나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내가 선택권을 갖고자 해요. 수능 보고서 가채점 해보고 잘 본 것 같으면 안 가겠다. 근데 대부분 헛된 꿈이긴 한데, 어쨌든 본인들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딱 수능 보는 날 해소가 돼요. 수능 보는 날 8시쯤 9시쯤 가채점 결과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쯤 되면 대략 등급컷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나의 병이 이제 해소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뭐 꿈의 기정약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얘기하다 일로 갔죠? 예, 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영역의 그 어쨌든 불균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난이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계속 난이도 유지가 될 텐데 문과 애들은 계속해서 분리할 거라는 거죠. 뭐 어쨌든 보면 비슷한 말의 반복이긴 한데, 어쨌든 수능은 최후의 보루로서 어쨌든 변별력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너무 물수능이 돼갖고 변별력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항상 교수님들은 생각은 그래요. 평가원에서 출제하실 때 평가원은 좀 쉽게 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과목당 균등하게 내려고 하는데, 그 내는 거는 교수님들 마음이지만 푸는 거는 애들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쉽다고 냈는데 애들은 안 느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대학생 애들 실제로 불러가요. 가갖고 문제 풀어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뭐 너무 쉬워갖고 1등급이 4%잖아요. 7%가 11%잖아요. 그 다음에 11%니까 7%가 넘어가면 8%가 돼버리면은 2등급이 없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등급 블랭크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1등급이 쉬워가지고 표준 점수 확 낮아져 버렸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불수능이 돼갖고 이번에 국어 잘 본 애들이 대박이었더니 수학 잘 본 애들이 대박이었더니, 아니면 작년처럼 영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수능날 돼봐야지 이제 애들이 아는 건데, 그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첫 해는 교수님들이 그걸 맞추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거죠.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는. 그리고 제일 문제는 통계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치표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수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수시도 솔직히는 달라요. 정말 9등급 체제가 오래 유지가 됐었거든요. 5등급 체제 하에서 어떤 애들을 얼마나 뽑아줄지에 대해서는 수시에 대해서도 전문 컨설턴트들이나 대학에서도 데이터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 1등급 나온 애들이 6,000명에서 18,000명까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학생부 마감이 8월 30일 날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대학들이 원서 받아봐야지 대략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는 근데 벌써 접수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잘 썼네 못 썼네 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거고, 정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 가형, 나형 혹은 미적, 확통, 기하 이런 선택의 과목이었을 때 애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고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추산을 해갖고 원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전국 등수 나오는 거 누적 백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임의로 추산하는 건데 대충 맞아요. 굉장히 이제 정교화됐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근데 평가원에서 정확한 실자료는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정시가 됐을 때 이 통계 자료가 없이 약간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서 정시 배치표도 되게 혼란일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영어가 선택 과목이 됐던 한 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시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정시 배치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진학사예요. 진학사의 모의 지원이거든요. 근데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진학사 대략 가이드라인은 요 정도였고, 이 학교는 요 정도 점수에서 쓸 수 있어요. 이 학교 이과는 이렇게 해주는데, 진학사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다 틀리면 어떻게 되죠?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짜게 해요. 커트라인 높여놓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이게 규정이 안 돼요.
이 확정값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권위를 갖기 시작해요. 이 점수가. 그러니까 그럼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근데 이 점수대가 별로 없었는데 애들이 여기를 다 몰려가고 좋은 점수 애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여기 과는 어떻게 되죠? 여긴 폭발이라고 불리고 여기는 펑크가 나는 건데 이게 항상 입시 바뀌는 해에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대박과 쪽박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어머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게 그래서 얘기를 드려요. 어머님 때는. 가급적 수시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강남권 애들은 근데 내신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가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불리함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불리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강남권 애들한테 대박인 거예요. 꼭 정치인 누구 말씀 같긴 하네요. 대박이라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고1하고 중3하고 이제 관계인데 현 고1하고 중3하고 1년 차인데 이게 이 동네 애들이 제가 아까 몇 퍼센트 정도 재수한다고 그랬죠? 50% 전후에서 이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재수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 안에서 딴 건 바뀌는 건 없는데 수능 과목만 범위만 늘어난 거예요. 애들한테는. 지금까지 이과 애들 기준으로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과 애들이니까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국어도 마찬가지죠. 언매하고 화작에서 자기가 안 배우던 반대쪽에 있는 거 더 해야 되는 거죠. 수학도 미적분 자기가 제일 공부 많이 했던 미적분 빠졌죠. 그다음에 확통 안 보던 거 들어왔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학에서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은 자기가 아예 안 했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적어질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줄어지는 않는데 재수한 애들이 잘 보는 이유는 고3 현역 애들은 9월 달까지 공부를 안 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재수한 애들은 한 번 더 하는데 재수하면서 밥 먹고 하는 게 학교 행사도 없고 세특도 없어요. 그것만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본 효과가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재수행 효과가 많이 낮아질 거고 강남권 애들은 현역 애들도 수능을 제법 잘 보거든요. 안정적으로 잘 보는 애들, 물론 최상위권 애들만 안정적으로 잘 보긴 하는데 그래서 수능에서 불리함이 많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불리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신이 전교 1등급으로 굉장히 1점대 초반대 애들이 있었잖아요. 9등급 체제하에. 얘네들은 약간 프리패스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깡패짓 하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요즘 뭐 10수 했니 뭐 20수 했니 뭐 지금 동의대인가 제가 어느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대 한의대 지금 전교 수석 하시는 한의대 수석하시는 분이 50이 넘으셨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하시던 분이긴 한데 대학생 애들 한의대고 의대고 가면 좀 놀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예과 때는 많이 노는데 그분은 이제 공부 좋아서 가셨고 자기 부인 좀 아버님도 오셨는데 또 가서 구박대 받으실라. 근데 자기 남편 부인분 뭐 진료해드리고 그런다고 한의대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진짜 잘하시더라고. 미미미노에 보면은 인터뷰 장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갖고 장수하시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내신이 좋으면은 굉장히 깡패인데 9등급 체제가 되게 오래돼서 그래요. 근데 5등급 체제로 가면서 9등급에서 받았던 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1등급이 뭔 의미냐는 거죠. 2등급 애들도 원래는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다시 계산하기 되게 힘들고 교과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고1 애들은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원래 현역 애들을 주로 뽑으려고 하는 전형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 애들이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얘네들은 논술 외의 전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함을 그러니까 있던 메리트가 갖고 있던 조카가 없어진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에서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정확한 지침은 안 생기긴 하겠지만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애들도 줄고 재수생들도 유입도 줄고 대략 재수생이 30% 정도 재수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유리해질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그래요. 의대 현역이 다 20%대예요. 20년 22%, 21년 20%, 23년에 23%였어요. 현역 비율이. 의대 진학한 애들. 그다음에 스카이에서도 36%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재수생 비율이 어쨌든 간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에서 얘네들이 항상 제가 말하는 게 공수부대거든요. 이 재수한 애들은. 나는 딱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을 3학년 때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 잘하고 더 많이 한 애들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서 내 앞으로 떨어져 내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101 공수여단 같이 지금 앞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 번의 충격을 받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면 혹은 중간고사 보고 나면 충격을 받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애들이 올 A 비율이 그러니까 A가 받으면은 보통 40%에서 60%였어요 중학교 때. 근데 40%에서 60%면은 5등급 체제하에서도 3등급이에요. 34%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머님들이 올 A를 받은 애들이 이 동네에서 거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와서 3등급, 4등급이 나와요. 9등급 체제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이러지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는 벼 이삭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초등학교 되게 빳빳하게 쓰셨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꼬꾸라졌다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완전 꼬꾸라져가고 바닥에 닿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고3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라는 걸 딱 보기 시작하면은 3월까지는 유지가 잘 되거든요. 제가 3학년 설명회 때 이런 얘기 말씀 고3 어머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야 돼요.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어머님들이 올해 받으신 성적표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지금 받으셨다고. 대략 한 7, 80% 애들이 떨어져요. 현역 애들은. 보통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권 9등급 체제에서 내신 4등급 애들이 수학이 1등급을 나와요. 4등급 초반에 있는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그 공수부대 애들이 내 앞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3등급까지 떨어져요. 근데 2등급 떨어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고 그때가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 어쨌든 재수생 애들이 빠진다라는 거는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2학년 애들은 그래갖고 오히려 별로 메리트는 없는 거죠. 그래갖고 현 2학년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모호함 속으로 빠지긴 하지만 그 대신 좀 더 좋은 그 환경이다라는 거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정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수시에서 제가 반드시 명문고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고 유리함 다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갖고 외곽 지역에서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아무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고가 무조건 유리하고 명문고가 수능도 잘 보기 때문에 이게 명문고라고 하는 것들은 자사고나 일반고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이과 특목고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영재고 과고잖아요. 얘네들이 수능을 잘 못 보거든요. 재수하면 잘 봐요. 그렇긴 한데 그 수능 범위가 줄어들고 과목 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공부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조건 유리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얘네들도 특목고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물론 영재고는 학점제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재고 애들은 지금도 많이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학종 전형의 증가라기보다는 서류를 보는 전형의 증가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 봐갖고는 지금도 내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내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저희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하고 지금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은 1등급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10등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국에 1,800개 정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1,300개가 서울대 직윤을 내요. 서울대 직윤을 내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700개 학교 정도는 600개 학교 정도는 직윤도 못 낼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 1,300개 학교 중에서도 600명 좀 안 되게 뽑거든요 직윤을. 근데 그 중에서도 최저학력 조건 세 과목 합산 7등급인데 그거 못 맞춰갖고 한 10% 20% 정도 떨어져요. 전교 1등인데. 그러니까 외곽 지역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신에서 유리함이 없으면 수시를 그래서 이 학군지를 벗어난 학교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명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전교 1등들이 중경 외시 이하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저 못 맞히거나 뭐 이래갖고 위에 대학 못 가고 최저 없는 그 대학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 격차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어쨌든 충실도도 좀 더 높아요. 교과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학종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과 전형은 축소되거나 어쨌든 간에 서류나 면접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능에 그러니까 내신이 쉬워지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학력 조건이 대부분 반영하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변별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교과 영향을 감소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수시에서는 수능의 반영이 많아질 거고 정시에서는 교과 반영이 많아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다음에 중3 좋고 고1 안 좋고, 제가 이거 고1 설명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실제로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수시형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시형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시는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이거든요. 근데 숫자를 보시면 일단 서울대 정시 합격자를 보시면 이건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그리고 더군다나 2022학년 때문에 저 때는 교과 반영 안 하던 때고 그냥 순수하게 정시로 가던, 수능으로 가던 때인데, 보시면은 이 동네가 이렇게 갔어요. 이 강남권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강북권은 이렇게 0명부터 시작해서 단자리 숫자죠. 종로구는 특목고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천구,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지금 0명인구부터 시작하고 같은 서울인데, 근데 저 동네 애들이 돈을 적게 쓰냐면은 사교육비를 적게 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시에서는 얘네들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정시에서는 쌤 비스템만 풀어가지고도 내신이 나오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3학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2학년 때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1, 2학년 때 심화가 많이 된 애들이 3학년 때 여유 있게 가는 거고, 그 바탕으로 4학년을 올라갔을 때 정말 잘해서 포텐이 터져갖고 정시를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까지 부족하면은 재수할 때 채워야 돼도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는 그 100m 달리기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네? 네. 우사인 볼트가 제일 유명한데 어머님들 세대는 칼 루이스 아니었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든 칼 루이스든 저 같이 뛰면 걔가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제가 10m 선에서 뛰면요? 이게 2학년까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대부분 고1 때부터는 좀 하다가 고2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고3 때 일단 방방 떠서 지내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2학년 때까지 잘 거쳐놓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고3 때는 왜냐하면 인강들도 발달했고, 대치동에 지금 보면은 주말이라서 엄청 외곽에서 온 애들 많잖아요. 지금 SRT 생기고 나서 저 대전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와요. 그다음에 20년 전에도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온 애들도 있었어요. 제주 대기고든가 뭐 이런 데들 명문고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애들 오고 그랬어요. 근데 고3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3 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건데, 이만큼 이게 그 학력 격차라는 거예요. 메가스터디가 2000년에 나오고 교육 격차를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인강을 시작했는데 해소가 안 돼요. 지금 프리패스 보통 50만에서 80만 원이거든요, 1년에. 1, 2, 3학년 다 끊어주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애들이 하도 많이 사갖고 안 주는데, 경품 안 주는데, 저희 집에 갤럭시 버즈 시리즈별로 다 있어요. 대성 거도 그때는 끊으면 줘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인강이 문제는 뭐냐면 되게 훌륭한 수업인데 안 들어요. 강제로 들으라고 해도 학원 수업에서도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저는 3개월 혹은 6개월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숙제해가는 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편해지면 아무리 엄한 선생님이라도 한 6개월, 3개월 지나기 시작하면 감수분열하죠. 근데 감수분열할 때도 근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감수분열을 해요. 선생님한테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들이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어려워서 못 푼 것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학습량이 계속 떨어지는 건데 그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의대는 더 크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력 격차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명문고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게,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이 명문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전 애들, 그러니까 저희 때 2015 개정교과 갈 때는 내신 잘 따는 게 무조건 장땡이었거든요. 저 그래갖고 여기서 서울대 정시 잘 못 보내는 구에서 애 고등학교 보냈고, 저는 메디칼 계열은 보내긴 했어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어머님 때는 근데 피해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경쟁 치열한 거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또 생각을 달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좋은 학교가 좋다라는 거죠. 수시에서도 불리함이 없어지고 유리함만 늘어났는데
학생부의 알참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세특이 오히려 700자로 늘어났거든요. 500자에서 700자로 늘어나면서 이거 잘 써주는 것도 명문고들이에요. 강남권 학교들이고 예전에는 이 세특이나 이런 거 글자 수 제한이 없을 때는 강북 애들이나 그 이렇게 입시를 좀 신경 쓰는 외곽 학교들을 강남권 애들이 수시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페이지 수가 달랐거든요. 학생부가. 선풍기 틀어놓고 딱 던져갖고 앞에 떨어진 학교들은 진짜 보면은 2배가 넘어요. 강남권 애들보다. 강남은 애들이 너무나 애들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특정 애를 많이 써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700자로 제한이 있고 500자로 제한이 있으면 그래도 꽉꽉 채워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 명문고하고 비명문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가급적이면은 진학하시는 게 좋은 거고 자사고 진학할 수 있으면 좋으신 거고 특목고 진학하시는 게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여기가 근데 학군지가 아니고 여기 배정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 가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학교. 교육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거예요. 얼마나 공부하는 동네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들이 이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 깡패 학교고 못된 학교고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 정도만 공부해도 되게 지금 분위기 형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휘문고 전교 20등이 각 학교 이 강남권에 있는 학교 뿌려지면은 각 학교 전교 1등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좀 학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여기는 발표가 안 나왔고 지금 몰라요. 일단 어머니들은 다 의대만 관심일 테니까 이쪽만 볼게요.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상산고, 휘문고, 태화고, 중동고 이렇게 쭉 내려가죠. 경신고가 작년에 좀 망했는데 원래 지금 3대는 지금 여기에요. 지금 몇 년 통계로 보면 휘문, 강서, 경신. 작년에 좀 대구가 망해서 그런데 대구 그 수성구가 요즘 강남구보다 입시 실적이 더 좋긴 해요. 의대만으로 따지면은. 거기 한 7, 8개씩 그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입시 실적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 애들 수시로는 거의 못 간 애들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서도 상상고 애들은 안 뽑아줘요. 잘 수시에. 어차피 얘네들은 와도 정시로 오니까. TO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명문고들은. 매년 2여 정도 30명 뽑을 거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수시에 3명만 뽑아주면 정시에 27명 와 이런 통계 자료가 거의 있어요. 이제. 물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한 5년치 모아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외대부고 절반씩 뽑아주면 돼. 하나고는 정시 못 오는 학교니까 수시에 몰빵으로 뽑아줘야 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시도.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오늘은 영재고 과고는 약간 군이 다른 학교들이니까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영재고가 보통 그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한 290명 정도 뽑고 과고를 180명 정도 뽑아요. 이게 거의 그 숫자가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 이제 서울대는 이걸 다 그 국회의원실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이라서 숫자가 일반고 비율이 너무 낮아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사고를 너무 많이 뽑아도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들이 확실히 그레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다 명문고라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대를 이게 의대지 의치한약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메디칼 계열이라고 했지 의대라고 안 했잖아요. 요 나머지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대 숫자로 봤을 때 대략 10명 이상 보낸 학교는 다 괜찮은 학교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근데 워낙 이렇게 어마무시한 실적들을 요즘 중동고가 많이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어마무시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우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구에서 의대를 10명 정도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면은 그 동네에서는 강남권이나 뭐 이런 양천구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수능이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그 등수가 나온다는 거죠. 좀 이따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의대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요거는 제가 오타더라고 오늘 한번 다시 보니까 192명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전형 늘어나는 건 올해 581명 늘어 1991명에서 2571명 늘어나면서 581명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또 늘어나는 거니까 2600명으로 쳐봤자 지금 1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7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반 전형으로
이 동네 애들이 의대에서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건데 지방에 있는 상위권 애들이 그 수시에서 많이 빠져버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론 수능은 좀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최저학력 조건은 맞췄다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3합 4 이 정도는 맞췄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빠져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간접 효과를 오히려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의대 증원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은 늘어나는 게 없는 거고 경인권에서만 늘어나는 거고 경인권에서 성대나 아주대나 뭐 이런 데들이 늘어난 거고 메이저 의대에서는 울산대가 늘어난 거고요. 물론 워낙 그 격동의 의대 증원 사태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아직 먼 얘기고 어머님들은 다 증원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만약 혜택을 보시면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년 700명 정도씩 빠져나간다는 건 최상위권 빠져나간다는 거는 공수부대 최고 에이스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여서 좀 더 편해지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최상위권이 빠지는 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스갯소리를 만들었는데 입시판에서 제일 나쁜 놈이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진짜 아무도 안 오셨구나. 야 너무하시네 진짜. 나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연대의대 붙었다가 재수한다고 서울대 의대 가겠다 나타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년 꽤 많아요. 물론 그 700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빠지진 않고 다시 돌아온 애들이 많을 거예요. 많기는. 약간 중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900명 단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올 2등급이 원래는 11%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 세대에 이제 10% 이거 수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요 안에 애들이 올 1등급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5등급 체제하에서 올 1등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3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1.3 정도만 되면은 1.3 전후가 되면은 하나는 뭔가 내가 하나는 3등급을 맡고야 말 거라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올 2등급이 됐던 애들조차도 1등급일 가능성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5등급 체제하에서. 그래서 적게 보시는 분들은 6,000명,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18,000명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원 애들이 가게 되는데 이게 근데 수시에서 지금 누적 인원을 보면은 이게 어쨌든 2025로 그냥 계산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500명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400명 또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8,000명 정도라고 올 2등급 18,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긴 거예요. 요 정도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 100%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갖고 요 정도 숫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계만 보는 거고. 물론 저기 문과 애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보면 거의 숫자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9등급 체제 하에서 중앙대까지 가시려고 그러면 대략 1.8등급, 1.9등급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균 등급이. 물론 가중치나 뭐 이런 거 따지면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순서는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근데 중대가 거의 들러붙은 것 같아요. 서성한 쪽에다가 서성한 중앙이 되는 것 같고 중경 외시 2 이대가 이제 거의 꼬레비로 보게 되는데 외대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어쨌든 간에 문과 이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용인 쪽에만 좀 있거든요. 용인 캠퍼스만 그렇게 되고 건홍 동숙 홍대가 그 신촌 후광효과 때문에 엄청 올라갔죠. 예. 그다음에 숙대가 거기까지 갈 줄 몰랐는데 숙대가 거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국숭세단 분명히 건대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동대가 앞쪽에 있었는데 국숭세단으로 단대가 꽤 많이 차이가 벌어졌죠. 죽전으로 이사가면서 삼국시대가 끝났죠.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광명상가. 네, 이렇게 가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대학 순위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빠진 대학들이 많아요. 지방 국립대들이 경북대나 부산대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가실 때는 엄청 좋은 학교였죠. 연고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서울 와서 자취시키기 힘든 집은 거기 보낸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은 건대 라인 정도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건대에서 국민대 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민들 그다음에 산업대라고 불리던 데 있죠.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가 여기는 순서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건흥동숲과 국숭세단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서울과기대가 이름 바꾸고 나서 후광효과가 뭐 희한한 좀 과들 몇 개 생기면서 굉장히 좀 인기 있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대학들 순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대들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 갈 때는 인하대나 아주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건대, 항공대 이런 데는 다
건대 이하라고 보시면 맞아요. 아무리 높은 과들도 조차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던 과들이 일단 서울 권역을 벗어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여대 플러스 1, 그 성신여대 플러스 3여대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서 여자애들이 서울에 남기가 되게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남녀 갈등 심한데 남자애들이 입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여학생들 의대 많고 뭐 이런 없애야 된다, 차별 철폐해야 된다 하는데 굉장히 억울해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여대 애들은 그래갖고 서울에 잔류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과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이과 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수능 성적인 거예요. 수능 성적 2024년 기준이거든요. 이게 누적 100분이에요. 의대 일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지역 균형 말고 그렇게 뽑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의대 일반이 0.8% 정도에서 끊겼고 지역은 지금 빵꾸난 건데 이런 건 좀 빵꾸난 거니까 이거 좀 치기는 그래요. 조선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제 기억에는 1.5까지 지금 끊겼고 치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한의대 약대는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이게 서울대 약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성대약대 뭐 이런 데가 이제 중대약대 이런 데가 보통 높은데 이번 중대약대가 이쪽에 좀 위쪽으로 많이 밀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게 고대 세종 펑크난 거죠. 고대가 약대가 세종에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수의대도 솔직히는 약대는 최상위권까지가 많아서 근데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의치한 약수? 아니 근데 수의대가 솔직히 약대 평균보다는 높아요. 수의대가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도 있고 그래갖고 뭐 그다음 전국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국립대들밖에 없기 때문에 건대를 제하거나 국립대들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도 좋고 그래갖고 수의대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대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의치 한수 약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최상위권 약대를 빼고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 자연 이건 좀 펑크난 거고요. 서울대가 예전에 3%였는데 의대 인기가 높아지면서 펑크나면 여기까지 가요. 6%. 원래는 3%대에서 간호대가 3% 정도에서 끊겼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자연계에서 제가 문과는 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게 근데 항상 웃기는 게 뭐냐면은 고대가 가장 높은 원래 연대보다는 좀 더 높아요. 왜냐면은 가군 나군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연고대가 그리고 한 군데에서 서울대 쓰면은 반대쪽에서 연고대를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의대를 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서울대 쓴 애들이 연대를 요즘 좀 커플링이 깨지게 하고 그렇긴 한데 서울대 쓴 애들이 반대평군에서는 연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갖고 연대가 최초 합은 되게 점수가 높은데 서울대 합격 동시 합격하면 서울대로 빠지면서 연대 커트라인이 계속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건 문 닫고 들어간 애들 말하는 거예요. 이 문 닫고 들어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보통 여기를 쓰려면 원서를 쓸 때는 이것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여기다가 한 거는 진짜 설날 때 가서 할아버지한테 용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못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운전면허하고 똑같아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하고 100점 맞으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박수 쳐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만 맞췄고 70점, 80점만 맞아갖고 기능 시험에 통과만 할 수 있게 갈 수만 있게 맞으면 되는 건데 요 점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그 고대에서 가장 높았던 컴공하고 그 다음에 싸국이에요. 사이버 국방. 그게 원래 보통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빵꾸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뭐 나중에 이게 어머니들 이제 3학년 되면 배우실 건데 뭐냐면 커트라인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럼 내 점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점수가 살짝 부족하면 그 밑에 가로 가지 여기를 써갖고 위험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시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밑에 여기까지 딱 맞았어요 커트라인이. 근데 한 명이라도 거기서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면 몇 명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가 이만큼이 비는 거예요. 나머지 과로 다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일 펑크가 나려고 하면 인원 맞이 뽑고 높은 과들이 펑크가 나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원서 영역에서 아실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복불복이고 어머니들이 마지막까지 컨설팅에 돈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서강자연, 성대자연, 한대자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요거 보시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같은 덩어리죠. 그렇잖아요. 과들도 뭐 이게 펑크가 나냐 안 나냐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원서 할 때 보면은 조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산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상태가 돼서 원서 잘못 넣으면은 여기 써서 떨어지고 여기 썼으면 붙었을 텐데 같은 과를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원서 영역은 굉장히 심오한 영역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용과만 놓으면 연대 써서 붙고 더 높은 점수 갖고서 여기 써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뽑는 인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 대입이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최상위권 표점들은 어머님 정확한 건 아닌데 수학은 그 2, 3, 4점 배점이고 나머지는 1, 2, 3점 배점이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보통 틀리면 4점짜리나 3점짜리 틀려요. 근데 수학은 제일 적게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래갖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지면은 15%면은 그 25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명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냥 1%가 2천 명이잖아요. 그럼 20%면은 얼마죠? 4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4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5만 명 되는 거고 여기가 그러면은 그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거고 25만 명에서 2만 5천 등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8천 2대까지가 8,200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2만 5천 명의 4분의 1이니까 그냥 한 4%? 0.4%뭐 아니 이제 4% 정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누적에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등수 안에는 이렇게 들어야지 자연계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식한 계산법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어머니들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그럼 몇 개 틀렸을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애들은 대부분 다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정시형으로 돌아서요. 지금까지는 내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신 4등급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하지 수시로 남아 있는 게 별거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애들이 정시형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너무나 멀고 먼 고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부터 정시형이야 하는 거는 일단 난 1년 반간의 휴식 기간을 가질 거야. 안식년을 가질 거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4학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시 영향 그렇게 의대 지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정리하는 것들 좀 빼놓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파가 되던 정시파가 되건 상관은 없는데 2학년 때 페이스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2학년 때 애들이 공부를 고3만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학이 갑자기 평생 처음으로 2과정이 나가요. 수원 플러스 원래 기하 나가는데 교육과정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하고 기하를 1년 과정으로 보통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최초로 2개 과정이 동시에 나가는 학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학습량이 물론 기하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확실히 어려워진 단원이고 수원부터 그런 과정에서 탐구 과목이 보통 물화생지 중에서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하거든요. 3과목을 하고 사탐을 하나 절대평가하는 그 진로교과를 들었어요. 여행지리 같은 거 그냥 ABC로만 나오는 거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 뺀다 하더라도 애들이 수학학 과목은 2배가 됐고 과탐도 하나만 들었었잖아요. 근데 과탐이 갑자기 3개가 되면서 이과 애들 학습 부담이 확 늘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 손 놓고 정시파라고 하면서 이제 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됐을 때 얘네들조차도 다른 지역 애들보다는 난데 물론 다른 지역 애들도 교과 구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더 같이 손 놓긴 하는 건데 얘네들이 그나마 그래도 주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애들이 3학년 됐을 때 원래 갇혀 있어야 될 역량보다는 적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통과 통사 끝나고 내가 1등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2.x가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수시는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벌써 평균 등급이 5등급 체제하에서 2등급이 나오면은 좀 힘들어진 건데 1.x가 나오면은 1.5 안쪽에서 나오면 그래도 경쟁력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근데 1.7, 1.8 혹은 2.0이 넘어가는 내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게 결국 근데 어쨌든 70%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정시파로 돌아왔을 텐데, 근데 2학년 때 그나마 이게 수능에서 볼 과목들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과연 수원수투 미적도 이제 시험 범위에서 빠지고, 그러면은 갈 길도 멀리 안 남았고 그냥 수원수투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 탐구 과목도 물화생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물리학 원인이 투니 뭐 이렇게 하고 배우고는 있지만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공부는 저는 약간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놓으면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결국 그래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하니까 혀가 굳고 말이 안 나오고, 요즘 파파고니 뭐 챗GPT니 번역 다 해준데 뭐하러 해 있던 소리는 하고 앉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2학년 때 페이스 유지하는 게 애들 대입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학년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내가 정시파든 수시파든 상관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1학년 1학기 때 첫 중간고사 때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 때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긴 할 거예요. 1학년 1학기 잘 보는 게, 그래서 1월 달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해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1월 달부터 내신 대비를 해갖고, 중학교 때는 선행 위주로 그 학원들 다니셨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행은 방학 때 특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만 하거든요. 그래갖고 1학년 1학기에서 5일 등급을 맞으면은, 강남권에서 5일 등급을 맞으면은 깡패예요, 얘는. 어딜 가서도 미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거드름 피우면서 의대 내가 왔는데 문 안 열어?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 등급을 만들면은 대략 한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6명에서 10몇 명 사이 나올 것 같아요. 한 학교당. 근데 그 안에 들면은 어머님들한테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12월 15일쯤 그 수시 발표 나고 나서 남들 정시 원서 쓴다고 정시 원서 영역 보고 앉았고, 진학사 매일 애들이 얘는 지금 우리 과 지원하는 중에서 모의 지원에 1등, 얘는 지금 나군에서 어디 의대 붙을 것 같아서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등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예비번호 몇 번 받을 거야. 이런 계산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가장 현역 애들한테는 좋거든요. 정시로 재수생들하고 안 부딪히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과정들 대비하는 것들을 겨울방학 때부터 착실하게 하셔갖고 1학년 1학기 잘 보면 애들이 나도 되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단추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편하게 얘기해요. 역시 나는 정시파야. 네, 수시파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남권에서 수시파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